최근에 이탄희 판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가 국민가 아니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전반적으로 보면 외모 보고 뽑더라. 예, 예. 그게 어, 참 눈에 거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난 기대되는데. 어쨌건 아니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게 꼴 보기 싫은 언론들은 뭐 그게 이제 판사가 정치권으로 가는 게 맞냐 할지 모르지만 여상규 봐, 이씨, 나경원 봐, 그런 정치인들에 비하면은 자신의 조직에 관련해서 사법농단을 최초로 폭로라는 게 그냥 약간 좀 덜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용기.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의 어마어마한 비리를 폭로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처음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계속 입기 모하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밝혀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탄희 판사가 나와서 이제 씀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법 철학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영입이 될 때도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판사들이 전부 정치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공직 내에서의 뭐 영입에 대한 기간 제한은 충분히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정당 가입과 그다음에 자신의 피선거권의 행사 문제는요. 이건 기본권의 행사인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법으로 막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자를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파악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내부에 뭐 비리를 뭐 제보를 했다거나 뭐 우리 사장님이 월급을 떼먹었어요 뭐 이런 비리가 아니잖아요. 이탄희 판사가 그 문제 삼았던 건 사법농단, 헌법 정신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니까 범죄이지만 딱히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처벌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말 유일무이한 무시무시한 어떤 굉장히 큰 일을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부 고발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직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고민의 결과로서 지금 입당을 하게 된 건데, 방금 신민 씨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건데 기자들이 뭐 그게 옳다 그르다 청와대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청와대는 임명직인데 임명직에 가는 것과 선출직에 가서 내가 국민들한테 그 심판을 받겠다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럼 나경원은 현직에 있다가 이회창한테 뽑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데뷔했다고. 그거는 뭐 또 좋은 건가?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이탄희 판사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정말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던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주거침입을 해가지고 절도죄를 저질렀다. 을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국은 을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 해서 주거침입이 아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 나온 거 있잖아요. 1심에서. 이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 무죄라는 것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건 결국 헌법 위반의 문제고 주거 침입이 아니었다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본질이 무엇인지 균형을 잡고 가자. 이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제도권 밖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90년대 중후반에도 제하에서 움직이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자, 정당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라고 전 느껴지고요. 당시 같이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탄희 판사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탄희 판사가 갖고 있는 그 위치랄까 이미지가 깎아내리려고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입이었다 싶고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영입한 그 중에서 가장 지명도랄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위주였기 때문에 흥미는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자,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수진 판사도 입당을 이제 퇴임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 진출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민주당 잘하고 있고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인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병민 이 김병민 얘는 YTN 등에서 이렇게 그 논평하는 거 보면은 야, 뭐 저렇게 하냐 싶은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 김병민 유튜브 가보면요 맞아요. 썸네일만 봐도 거의 100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가 이제 보수 몫으로 이렇게 논평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전달력 괜찮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논평만 넣고 보면 내용이 문제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영입하다 하다가 영입이라는 게 만약 김병민식으로 영입을 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는 한 2,000명 영입이 가능하죠. 유튜버들? 자기 당이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애들이 또 출마 안 하고 뭐 평론가나 교수 같은 거를 하다가 개공 교수니까 이제 주로는 이제 어떤 평론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디 강의도 나갔었나 보지.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 영입 인사라고 내놓는 그 손부끄러움.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영입 인사라고 할 거면은 민주당에서 최소한 구의원이라도 해본 사람들 중에 한 그러니까 정치학과 출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낙선을 했다고 쳐. 그래서 한 4년 동안 굶었어. 근데 그 사이에 그 당직을 안 갖고 있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당명도 바뀌고 그런 뭐 이런 과정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입당하면 다 영입이 돼 버리는 거야. 아니 그걸 영입이라고 내미는 게 그리고 TV에 나오는 100급 평론가를 영입이라고 내미는 게 얼마나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딴 식의 짓거리를 하겠냐고요. 그거를 지금 자한당은 새로운 인재의 재발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눈으로 보자. 네. 다시 보자 이거잖아요. 참 귀엽습니다. 야, 그래서 진짜 인재가 없기는 이렇게 없을 수도 있구나. 부끄럽더라고요. 내 손이 부끄럽더라고. 아니 김병민은 진짜 제가 김정재 이후로 마우스를 던져버리고 싶었던 평론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은 평론할 때 들어보면은 더듬거린다거나 뭐 그렇지, 머뭇거리다는 잘하지. 그런 게 없어요. 완전 깔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잘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중도층이라던가 이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스피커로서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보다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있는데 괜찮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네킹 같은 역할을 하는 데에는 김병민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 김병민 개소리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내용을 들어보면은 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남자 나경원 같은 스타일이에요. 남의 말 안 듣고 그냥 혼자 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나 그 사람이 나오는 방송을 길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와 이렇게 매끈하다라는 그런 느낌만 받아본 적은 있는데 그 내용까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네요. 그래도 좀 기대되는 인물이긴 하네요. 저도 네. 기대했는데 네. 유튜버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서초구 의원으로 나가서 이제 구의원이 됐는데 되고 나서 새누리당 때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합니다. 안 됐죠. 굉장히 퀴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지금 잠시 그 경희대 행정학과에서 객원 교수를 하면서 그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금요일에 3시간짜리래요. 교수라 안 하지 우리가. 그렇죠. 시간 강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객원 교수 해가지고 그 타이틀로 논평을 하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한 마리 난 더 올게요. 오늘 우리 청년 인재로 아주 유명한 김병민 교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TV에서 본 적 있다 이거잖아. 에라 유치뽕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재 영입이라는 게 민주당이 하니까 뭔가 구색 맞추기로 하긴 하는데 정말 뭐 탈북 꽃제비 요 자기 당이었던 사람 한나라당. TV에 좀 나온다고 인재라고 영입하고 얘는 그러니까 어차피 진영에 섰던 100급 방송인이에요 그냥. 우리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사기로 취급되거든요. 그렇죠.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 받아보니 중고야. 이게 무슨 새 제품이냐고. 야 진짜 인재가 없긴 없구나. 하기야 지인의 당 대표부터가 인재가 아닌데 뭐 정치인은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 어쨌건 그 마가 끼었다 그러죠. 박찬주 1호 인재 영입이라고 꺼낼 때부터 그러니까 김병민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박찬주는 아주 귀한 분이었어. 뭐 하시면 컨텐츠로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저는 김병민이 진짜 밥맛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조국 교수 폴리페서 가지고 어. 그 막 이슈가 됐을 때 본인 폴리페서 엄청 깠던 애거든요. 근데 본인은 교수라는 타이틀로 지금 정치인 되겠다고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논평을 했다는 게 되게 정말 재수없다고 느껴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적 책임을 져본 적 없는 교수들이 고위직에 올라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라면서 조국 교수를 깐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되게 본인은 전 궁금하네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펴겠죠. 이 사람이 그 첫 일성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하면서 주로 5, 60대가 시청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영입 인재라니. 참. 영입 인재냐고 물으니 아까 말씀하셨죠? 이건 영입 인재라기보다는 인재의 재발견이라고. 재발견입니다. 진짜 아무튼 이런 멘탈이 음. 결국에는 지금 인재 영입 전쟁에서도 지는 거고요. 사실 예초에 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지지율이라는 게 벌써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벌써 2년 7개월, 8개월 됐잖아요. 네. 근데 17년 5월. 특정 시점에 가면은 황교안이 그랬잖아. 자기 당 지지율 8%를 지가 30% 올려놨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민주당을 이긴 적이 없는 지지율.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경우는 더블 스코어가 상당 부분 나오는 지지율. 그러면 그 지지율이 총선 닥치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냐고요. 유리천장에 지금 딱 부딪혀가지고 박스권에 세매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예견된 겁니다. 지지율이 한 번도 역전시키지 못하고 심하면 더블 스코어가 나오는 지역에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공천해 준다면 모를까. 수도권 같은 데 주로 인재 영입을 해서 나와야 될 텐데 또는 비례대표일 텐데 그럼 들어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된 지지율 효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마지막 이탄희 판사까지 지금 또 누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인재 영입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병민을 영입한 것은 저는 그게 막장이라고 봐. 세상에 자기 당 구의원이었던 애가 TV에 좀 나온다고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100석 가능합니다. 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원상수가 저기 창원시장 하다가 저 과천의왕으로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 70 넘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인재 영입이야. 네, 황교안하고 안철수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이어가지고 둘 다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에 세월호 단식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거 따라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죠. 신용만 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 따라한다고 지금 인재 영입하는데 특별히 뭐 회자되지도 못하고 있고 안철수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배우고 내용을 체득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 따라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철수 씨한테 4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내가 그때 그랬었어요. 부산 나가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하기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무슨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지역구를 지가 막 낼름 뺏어먹고 그 과정도 굉장히 비겁했거든요. 정의당이 소수 정당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부산 나가라. 떠놓쳐도 가치가 있는 거고 오히려 대선 노릴 때는 훨씬 더 소중한 부분이 있다. 저도 기억나네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철수는 인생 역정이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 실패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느 어떤 보통 사람들처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낙선한다고 해서 뭐 집안이 혹 넘어가가지고 다시 정치를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치에 발을 들여서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갈 각오가 됐다면 시작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겨내는 일어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부산에 나가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서는 실패가 인생의 큰 오점이기 때문에 절대 네, 용납할 수 그렇더라고요. 없었을 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참 사람이 진짜 없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지가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논리로 짜맞추려고 할지가 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누구를 영입할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부인이 영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황교안을 키워내신 훌륭하신 분이다 하면서 또 그런 논리, 그러니까 겉단식의 논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갖다 붙이기. 인재 재벌 이랬나? 에라이씨.